더샵 판례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104강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깨어갑니다. 더샵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줄여서 관법지 불렀죠. 그 중에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법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가 상호명의신탁이죠. 이것은 대내적으로 정확히 구분소유인데 대외적으로 공유로 등기한 겁니다. 이 토지 하나를 갑과 을이 정확히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 대내적으로 정확히 구분소유인데 등기만 전체에 대해서 갑을 공유로 등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갑토지에 갑이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었죠.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여기 관법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을토지에 갑이 건물 지었어요. 몇 초부터 토지 건물은 동일인 소유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나중에 관법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 소유인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더샵 판례집 100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에서 박스에 있는 리을과 미음 풀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1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자기 목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건물은 내 땅에 건물 지었죠. 관법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신축해서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을 지분만 갑이 경락 취득한 경우, 아무튼 소유자 바뀌었죠. 을은 관법지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관법지 취득합니다. 내 땅에 내가 건물렸죠. 빨간색 밑줄에서 이미 취득한다로 끝난 겁니다. 미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 구분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죠. 관법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두 판례 잘 비교하세요. 자, 이어서 강제경매와 관법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강제경매를 잠깐 보겠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친형입니다. 형제간에 3억을 빌려주면서 뭐 친형제가 아니라 저 X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 설정 없이 그냥 돈 빌려줬습니다. 을 큰일 날 놈이죠. 어디 동생한테 담보도 없이 3억을 빌려줘요. 거의 이혼감입니다. 그럼 자, 동생 갑이 돈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뭐 안 갚으니까 공부하겠죠? 안 갚습니다. 그럼 을은 이혼 안 당하려면 저 X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을 해소해야 돼요. 근데 을은 저 부동산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저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3억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빌려준 돈 갚어라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소장이 날아가면 갑이 X부동산 빼 돌려버립니다. 빼 돌려버리면 을이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해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 보통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소유자가 빼 돌릴까봐 소유자 몰래 해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요. 그럼 소장이 날라오니까 갑이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가압류로 잡혀 있는 거죠. 이제 못 빼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승소 판결 받으면 이게 집행권원을 해서 이렇게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를 압류나 본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자가 꼭 가압류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성질 급하면 바로 경매에서 압류합니다. 근데 가압류를 해야 더 안전하겠죠. 아무튼 가압류 할지 말지는 채권자 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강제경매와 관법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과 2번에서 어느 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아직 잘 모릅니까? 1번이죠. 1번은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건물이 있게 도와줍니다. 2번은 나대지라 끝까지 나대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1번은 철거 안 되게 법정지상권 인정해주고 2번은 철거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1초 만에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또는 방금 본 것처럼 가압류, 압류가 들어요. 이번 사례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더 많이 빌릴까요? 당연히 나대지입니다. 1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 돈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주고 2번이 더 많이 빌릴 겁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이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옵니다. 그럼 강제경매는 누가 경매한 거죠? 저당권이 한 거 아니죠. 아까 가압류, 압류에서 경매한 게 강제경매입니다. 근데 우리 경락받았어요. 이때는 관법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더라도 살아있다면 을이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거예요. 그러더라도 저당권이나 가압류도 돈 적게 빌려줬죠. 이 적은 경락대금으로 채권자가 채권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관법지 인정해 줍니다. 날 2번 사례는 나대지에 채권강이 많이 맺었죠. 갑이 멋대로 건물 짓는데 이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옵니다. 그럼 강제경매는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니에요. 가압류, 압류에서 경매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으면 지상의 건물이 있죠. 이건 관법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나대지가 주로 경락가를 많이 써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예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그럼 이 부동산에 여기처럼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그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줬습니다. 따라서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관법지 인정되고 이번 사례처럼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것, 즉 말소 기준 권리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나대지였죠. 후에 생겼잖아요. 그럼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유당 압류, 가압류 기준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1번 사례에서 만약에 자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강제경매가 아니라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고 이때는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366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공식.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관법지 인정된다면 366 법지 인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 가압류가 강제경매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데 저당권자가 의무경매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에 366조과 관습상인가 그 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법정지상권은 둘 다 있다. 둘 다 있습니다. 그래야 사기가 아니에요. 아래 2번 사례도 이제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하면 의무경매입니다. 그럼 이제 366조 발생이 아니에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공식했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러니까 X입니다. 그래서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 366조과 관습상인가 안 중요합니다. 이름은 법지 X 다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아야 이 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1초 만에 다 끝나요. 뭐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뭔가 설정이 들어오죠. 그때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로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더샵 팔레지 100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에서 박스에 있는 2, 3, 4 세 지문 보겠습니다. 자, 2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가압류죠. 가압류. 가압류가 제일 빠르네요.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1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맞았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3번 관수상 법정에서 성립하는가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매각대금 완납시가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맞았어요. 그 다음 가로쳐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질문은 가압류가 없죠.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럼 압류가 시간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빠른 압류 효력 발생한 때 맞았어요. 그리고 매각대금 완납은 아예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맞았고 4번 관세사 법정사원이 성립하는가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이렇게 이전이죠. 그럼 저당권이 이제 제일 빠르네요. 이 부동산은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다 있는데 셋 중에 저당권이 제일 빨라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는 그 저당권 설정, 그 다음 틀렸죠?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에요. 설정 이후 특정 시점은 가압류를 말하거든요. 설정 당시입니다. X. 그래서 4번만 틀렸습니다. 다음 기출질문 확인하겠습니다. 1번 강제경매에 있어서 관수상 법정기상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 틀렸죠. 이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매각대금 완납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죠?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럼 1번 지문은 가압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압류한 거라 이건 압류 효력 발생한 때라고 해야 됩니다. X가 됩니다. 2번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에 그럼 나대지에 나만 나와도 제일 끝에 법정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다시 2번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 X토지에 의뢰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리고 건물을 인제 신축했네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뒤 X토지대에 통상아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가 실시돼서 시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법지 취득하는가 물어봤죠? 그럼 관법지가 강제경매니까 강제경매. 그럼 뭐가 기준이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중 어떤 게 제일 빨랐는가? 그럼 여기는 압류, 가압류가 안 보이고 저당권만 보이죠. 그럼 저당권이 제일 시간이 빨랐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앞에 나대지였죠. 그러니까 X입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취득하지 못한 나 X 맞았어요. 저당권 나오고 강제경매 나왔죠. 그럼 저당권이 시간이 제일 빨랐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권 나대지였죠. 그러니까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5. 3번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는 자가 자신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5가 됩니다. 자, 시간에는 관법지에서 아주 어려운 거였죠. 구분 소유적 공유와 강제경매를 공부했습니다. 아주 어렵지만 최근 865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